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61살 한국인 여성은 대구 의료원에 격리 중입니다. 계속해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한주 기자가 전한 대로 31번 확진자, 교회, 병원, 호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다녔고요. 특히 또 대중교통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까요? 예, 어제 29번, 30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예. 그 동선으로 아무리 체크를 해도 결국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감염원은 현재 지역사회에 네.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전염을 시킬 것이고요. 예. 결국은 이 동선이라든지 감염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 중국 관광객들의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상되었던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우리 방역 당국도 이거에 대처해서 지금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시점은 예. 이 방역 자체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환자가 밝혀졌을 때 이 네. 환자가 빨리 밝혀짐으로 해갖고 전파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네.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 사실 한 가지 문제점은 좀 지금 이 환자인 경우는 네. 영남권에 전혀 확진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네. 우리 전 국민이 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게 좀 네. 안타깝습니다. 특히 또 대중교통 이용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아직 정보가 다 없어서 네. 이 환자가 과연 증세가 나타난 다음에 대중교통도 지금 지하철인지 버스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요. 예. 일단 버스라고 한정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요. 지하철이라고 그러면 좀 더 넓은 범위.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예. 전차 안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접점이 많기 때문에 좀 네. 더 불안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보가 없고 네. 혹시라도 이 아들, 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국 사람들이랑 접촉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네. 그나마 동선 또는 감염 경로가 알려지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또 특히 이제 이 31번 확진자 지난달 말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도 다녀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이 이제 2월 18일이고요. 지난달 말이면 대략 한 20일 가까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벌써 나타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서울에 다녀간 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네. 일단 서울에서 모든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우려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너무 공포심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이제 이야기 중에요. 영남권에서 첫 확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이른바 청정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영남권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 그러면 이건 어느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 것이 지금 어저께가 처음 케이스였고요. 그 부부가 누가 감염이 먼저 됐었는지는 알 수 예, 없지만 29번, 30번이요. 29번, 30번인 경우는 부부지만 네. 이분들도 전혀 접점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31번 환자인 경우는 이 대구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 아직까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영남 지역에서 감염이 됐을 수가 있느냐.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역사회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좀 전에 언급했던 29번, 30번 부부 환자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31번 확진자까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고요. 그다음 확진자와의 접촉도 없던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케이스대로요. 또 계속 발생할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는 발생한다고 예상을 하고 방역 당국도 지금 여러 가지 방침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침이 일단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 우리 지금 요양병원이라든지 네. 요양원이라든지 투석실, 입원실 또 일단 의심이 가는 폐렴 환자들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아마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많은 모니터링을 해서 많은 진단 검사를 함으로 해갖고 또 우리 독감 시스템에다가 빨리 올려놔서 네.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빨리 감시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많다 그러면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 상황이거든요. 일본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이미 이렇게 막는 것은 포기했고 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최소화할 수 있냐 하는 방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은 그거에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31번 확진자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29번, 30번 확진자로 나왔는데요. 29번 80대 남성 확진자의 동선은 그 좀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제 배우자인 29번, 30번 확진자의 지금 동선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대략 지금 알려진 바로는 29번 확진자는 병원과 약국을 수차로 오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감염이 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0번 환자 말씀하셨는데 네. 서울대병원 외래까지 갔었다고 예. 얘기를 하고요. 또 고대병원에도 같이 갔었다고 말씀들을 예. 하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고대병원 그 응급실에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빨리 판단을 하셔갖고서 폐렴 증상이 있어서 바로 진단을 내리면서 네. 그 시점에서 바로 격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4시간 정도 노출됐는데도 74명이라는 노출자가 나올 정도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네. 우리 국민 정서상 일단 거기서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고대병원 또 기피하게 되는 이런 넌센스에 부딪히게 되는데 예. 실제로 그 병원 원내 감염은 큰 문제는 지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고대병원 응급실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도 메르스 때에 잘 처치를 네. 하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29번, 30번 확진자 이야기를 할 때요. 동네 병원과 의원, 병의원을 오갔는데 특히 국내 중소의료기관의 특성상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작은 공간에 많은 환자가 밀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보완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환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고 그러면은 일단 뭐 병원급이라는 것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일본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일반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만연됐다 그러면은 의원에서는 그 일반 환자들을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병원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산이 되는 다만 의원급에서는 그 모든 의료 종사자들이 그 주변 환경 위생 같은 데 철저히 하고 만약이라도 환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은 바로 신고하고 격리를 하는 시스템을 가야지 우리가 지금 의원급은 별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거긴 안 가고 네. 전부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 간다고 그러면은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이라도요. 지금 최근에 오늘도 60대였고요. 29번, 30번 환자 80대와도 60대였는데 특히 고령도 있고요. 좀 나이가 드신 분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요. 폐렴에 관련되는 백신이라든지 독감 백신에 대해 투약을 한다면 접종을 한다면 좀 효율성이 좀 있는 대비가 될까요? 백신은 뭐 전혀 예. 의미가 없고요. 지금으로서 치료약인 경우도 지금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라든지 예. 혹은 렘데시빌이라는 에볼라 치료제도 개발된 게 있는데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받은 적이 없고요. 예. 중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지만 중국 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승인이 안 난 약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고 물량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 약은 사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지금 고령자 분이라든지요. 면역력이 스스로 약화됐다든가 몸이 좀 허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오늘 시점에서 예방 수칙이라면 어느 부분 좀 강조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고령자고 기저질환이 있다고 그러면은 공공장소에 안 가시는 게 좋겠죠. 지금 예. 이런 시점에서는요. 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에서는 본인들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절대로 면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예. 또 잘 차단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그 취약한 계층에 있는 곳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의대 백순영 교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